자, 24번 보겠습니다. 자, 요런 스타일도, 시험에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자, 자격 취소, 자격정지 사유 구별하라. 이제 그 말인데요.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자격증 관련해서는 자격증을 양도되어 빌려줬죠. 양도되어는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중개법 위반으로 징역행위 집행유예 중징자 자격 취소 맞습니다. 중개법 위반으로 징역행위 선고를 받아도 자격 취소. 중개법으로 징에 대해서 집행유예 받아도 자격 취소죠. 중징집자. 자, 그럼 계약서를 쓸 때에 다운계약서 썼다.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요거는 소공으로 일을 하다가 다운계약서 쓴 거죠. 자격 정지. 자, 소공으로 일을 하다가 중개성을 매매를 했다. 금지행위. 소공의 금지행위 자격 정지. 다 맞네요. 그죠? 정답은 5번. 자, 이런 스타일. 자격 취소, 자격정 연결하라. 이런 거 하고 또 이제 소공이가 하면 자격 정지고, 자, 요거 개공이가 하면 업무 정지 공통되는 사유 찾아라. 서명 날인하지 않은 거. 인장 위반한 거. 이런 스타일들. 그래서 딱 해당되는 사유 하나씩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비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묻는 스타일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내용은 쉽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25번 갑니다. 벌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 모두 올라. 벌금인 거. 이런 스타일들. 벌금인 거. 과태료 아니고 벌금. 자, 기억에 무등록 중개업자 3년 3천이니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대상이 되겠죠? 벌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부정 등록 절등치 플러스 3년 3천이니까 벌금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것에 두 개의 사무소를 둘 다 등록했는데 이중 등록 절등치 플러스 1년 1천이니까 벌금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임시시설물 상등치 떴다방 상등치 플러스 1년 1천이니까 벌금 볼 수 있겠죠? 자, 광고를 거래할 수 없는 허위 광고합니다. 개공이의 허위 광고, 과장 광고. 이거 500만 원 이하의 뭐다? 과태료. 그래서 과태료하고 벌금하고 구별하는 것. 이거 좋아하는 출제위원이 한 분 계시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과태료냐, 벌금이냐 구별하는 거. 항상 요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모두 골라라. 가나다라. 정답 4번. 오케이.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26번 갑니다. 이행 강제금 시험 계속 나오죠.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신고법 관련해서 이행하죠. 토지거래 허가죠.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에서 토지거래 허가받은 대로 그 땅을 써야 되는데 안 써. 이행명령 써라. 그래도 안 쓰면 이행 강제금 때리죠.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이행명령 써라. 써라 세 글자. 몇 개월 안에 써라. 석 달 안에 써라. 세 글자. 문수랍니다. 구두로 안 됩니다. 행정처분 문서주의. 행정행위 문서주의. 구두로 전화해서 써라. 협박이래, 협박. 그래서 구두가 아니라 문수로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허가받고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으로 쓰지 않아요. 그대로 빵치했대. 빵치. 써라. 이행명령. 석 달 안에 써라. 그래도 안 써. 그럼 뭐 한다? 이행 강제금 때리겠지요. 자, 빵치니까 부과기준 몇 프로? 1빵 10%. 그래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행 강제를 부과한다. 맞네요. 그죠? 2번 정답. 3번 이행 강제금 세 글자. 요 세 글자 강제금에 불복한다. 할 수 있어요. 무단 변경했는데 7% 때릴 것을 10% 때렸다. 이의제기할 수 있죠. 며칠 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30일 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X. 자, 그 다음 4번. 이행명령 받은 자가 써라. 써. 자, 근데 콤마. 원래는 강령 못 때려요. 콤마.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올해 거다, 작년 거다. 이거 작년 거. 이행 강제금은 1년에 한 번 때리는데 작년에 안 써서 때렸어요. 강제금. 올해 조사했으니 올해 안 썼어. 올해 써요. 올해는 강제금 못 때리지. 작년 것은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징수할 수 없다. X. 작년 것은
징수해야 한다. 이렇게 돼요. 할 수 없다. X. 자, 5번 질문. 최초 명의신앙을 기준으로 1년에 2번씩,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강제금을 때리게 됩니다. 2번씩 하면 죽으란 뜻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자, 그래서 옳은 거 정답은 2번.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오케이. 27번 갑니다. 나카무라 특별법이죠. 외국인 특례. 한국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때 규제를 받아라. 그 말이겠죠. 1번. 국제나 외국인이죠. 뭐. 자, 2번. 매매 계약으로 취득했다. 그럼 매매니까 무엇을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며칠 이내에 합니다? 30일. 자, 30일 내에 요 신고하고 요 거래 신고를 했다면 부동산에 대한 나카무라 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요거 하면은 요거 한 것으로 보니까. 자, 디귿에 외국인이 상속, 계약이 외의 원인, 법률의 규정으로서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취득을 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셔야 되겠죠?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 내에 신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 상수원 보호구역은 허가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용 허가구역 외워주셔야 됩니다. 군사, 문화는, 군대 문화는 천년적으로 원래부터 전투적이고 야생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천년기념 보호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그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는 국토부 장관이 협의 통해서 고시하는 국군섬, 국가중요시설, 인근지역, 군부대 주둔지 인근지역, 그 다음에 섬지역도 포함된 개념이라는 거. 자,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허가받는다. X.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 안 나옵니다. 그죠? 군사 문화는 천연적으로 야생적인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받는다. X. 자, 그러면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1번 하나밖에 없는데요. 기억에 1번 요거 하나만 맞고요.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나이스 브라보. 28번 가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옳은 것을 찾으세요. 자, 1번 지문. 토지거래 허가 5년 범위 내에서 이제는 막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아마 거실에 딱 봤을 때 야, 참 옛날에 문제 허접하긴 했구나. 이 느낌이 딱 드실 겁니다.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자,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고 광역시 걸쳐서 둘 이상의 특광시에 걸치면 국장, 시도의사는 시도 안에 일부를 지정을 하게 될 텐데 옆 동네 의견 될 필요 없죠. 자기 나와바리 일부를 시도의사 지정할 때는 옆 동네 의견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근 시도의사 의견 듣는다. X. 자기 동네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가 허가를 지정했을 때 이를 공고하고 공고 내용을 시도지사가 지정했다. 다 알려줘야 되겠죠. 위에 국장에게도 알려주고, 그죠? 위에 계신 분한테 알려주고, 다른, 자, 시도지사가 지정했다. 국장에 알려주고,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에도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지정했으니까, 이제 너 허가증 가지고 등기치라고 네가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인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장이 지정했다. 그러면 시도의사에 알려주고, 또 누구한테 알려준다. 시군구청에 알려주고. 나이스. 통과. 자, 4번으로 갑니다. 공고하고 5일 후부터 효력 발생하니까 5일 후부터 허가받아요. 5글자. 자, 기준면적.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유. 600이 아니라 60이죠. 60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허가받아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60 이하에서는 허가가 면제가 되겠죠. 60인데 여기 600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정답은 3번 정답. 자, 29번으로 갑니다. 폐업, 재등록. 옳은 것을 찾아라. 1번. 폐업하고자 할 때 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할 거고요. 중개사무소 폐업할 때 국장에게 폐업 신고하면 국장이 놀랍니다. 국장이 아니라 등록관청. 자, 2번. 폐업을 했잖아요. 사무소 그냥 끝냈잖아요. 간판 떼야 되거든요.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철거 명령 떨어집니다.
철거 명령. 철거하라 이렇게 돼요. 자,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뭐 한다? 대집행 대신 철거하고 비용을 물립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과태료 받을 수 있다 하면 X.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갑이 중개법 위반으로 2019년 2월 8일 날 한 달에 업무지 처분을 받았대. 자, 문제 보시는 거 처분을 받았대잖아요. 장부에 올라갔대잖아요. 처분 받았다 이 말이 나오면 이 처분으로부터 1년간 장부에 남아있다. 승계됐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죠? 처분 받았죠? 자, 폐업을 하고 요 날 처분 받고 지금 현재가 요 날이에요. 요 날. 그러면 두드려 맞은 날로부터 1년간 승계가 되는데 1년 이내 아니야. 그걸 보시면 돼. 1년 이내죠. 1년 이내. 그 해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장부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계되는데 소멸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틀려. 자, 4번 지문. 1번 X, 2번 X, 3번 X. 자, 4번으로 갑니다. 4번 지문요. 맨 끝에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있고. 5번 지문은 맨 끝에 등록 취소 처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중간에 폐업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위에 3번은 두드려 맞았다 했으니까 처분으로부터 1년간 승계가 된다. 지금 그걸 물어본 거고 1년간 승계. 요거는요. 두드려 맞았다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폐업을 하고 반성으로 들어갔어. 산소에 들어서 반성하고 내려와서 다시 등록한 거예요. 반성기한이 1년 넘었다면 옛날 일로 업무할 수 없고 반성기한이 3년을 넘었다면 옛날 일로 등록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4번과 5번 지문은 반성기한을 물어보는 거고 1번은 두드려 맞은 날부터 1년간 승인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반복 많이 했어요. 그죠? 앞 회차에도 반복을 했었죠. 그죠? 자, 4번 지문. 업무정지 해당하는 행위를 했고요. 산속에 들어갑니다. 2019년 3월 5일 날 폐업시험과 산에 들어갔다가 언제 내려왔어요? 그 해에 12월 달에 내려왔네. 아이고 짧아라. 반성기한이 1년이 안 됐잖아요.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옛날 일로 업무정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있다. 오케이? 4번 5. 자, 5번 지문. 갑이 중개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 행위를 해서 행위. 두드려 맞은 게 아니라 그냥 행위만 한 거예요. 그리고 산소에 들어가서 반성으로 들어가요. 반성 모드로 2018년 산소에 들어갑니다. 언제 산에서 내려왔나요? 20년 10월 16일. 자, 그럼 반성기한을 따져봐야 돼. 2018년, 19년, 20년? 21년? 아직 3년 안 됐네. 반성이 짧아. 그러면 옛날 일로 등록 취소할 수가 있어야 되지. 할 수가 있다. 반성이 너무 짧아. 3년이 경과 초과 안 됐어요. 얘는 반성이 1년을 경과 초과했으니까 1년 초과 안 했으니까 옛날 일로 문제 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지금 반성이 3년이 초과가 안 됐으니까 옛날 일로 등록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있는 거예요. 없다 했으나 틀렸지. 그래서 옳은 걸 찾아라. 정답은 4번. 4번이 정답됩니다. 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스타일은 꼭 몇 번 차근차근 보시면 다 풀려요. 자, 30번으로 갑니다. 서비스 문제 같아요. 개공감 밑에 소공을 보조원 병 이렇게 고용을 하고자 한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1번. 자, 기억에 병 보조님은 나카무라여도 된다. 그렇죠. 자, 니은의 을에 대한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받는 등록관청에서는 다 알아서 지들이 확인하겠죠. 얘가 교육받았는지 자격이 있는지를 다 알아서 확인할 겁니다. 자, 을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한다. 자, 을은 누굽니까? 지금 소공이잖아요. 소공이는 직무교육이 아니라 무슨 교육받은지 실무교육받은지를 확인해야 되죠.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이쪽이고 보조직. 여기가 직무교육이고 여기는 실무교육이죠. 그 실무교육 확인을 해봐야지. 자, 그다음에 디귿에 갑은 을의 업무 개시 후 10일 내에 고용신고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 미리 해야 됩니다. 그죠?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 열받아 잘랐을 때가 열흘 내에 종료신고. 오케이. 정답은 1번. 옳은 거 1번. 기억 하나만 맞더라 하는 거. 자, 31번 문제 가겠습니다. 31번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인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인가요? 상가네, 그죠?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기본 전제가 소형상가, 소상가만 보호한다는 거 기본 원칙이.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환산보증금이 서울 기준으로 9억 이하일 때만 보호가 된다는 거. 요 기본 개념 잡으셔야 되고 9억을 초과했다. 만약에 9억을 초과하는 대형 고가상가다면 원칙적으로는 상가임대 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보호받는 것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죠? 대권 3개, 대통령 선거할 때 대권 3개는 몇 표가 중요하다? 3표가 중요해요. 대권계 3표. 자, 대권계는 3표가 중요하다. 3표 차이로 패 떨어진다. 그 말이죠. 자, 대항력 인정해 줍니다. 그죠? 자, 대항력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해 줍니다. 계약 갱신 요건 인정해 주고요. 3기가 연체됐을 때 일방행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권장제도 적용되고요. 코로나 전염 감염병으로 인했을 때 3개월 이상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폐업할 수 있다는 거, 해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요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문제를 딱 보니까 지금 상가 건물 나오잖아요. 문제 푸실 때 주택은 그런 거 아닌데 상가는 소형 상가만 보호되는 게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요 보증금 월세가 딱 나오잖아요. 보증금 다 월세 곱하기 100, 환산 보증금 개념 딱 나오잖아요. 금액이 딱 주어지면 항상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9억을 초과하느냐, 9억이 아니라 항상 보셔야 돼. 자, 보증금이 얼마래? 10억이래. 그러면 9억 초과 일로 가. 대형상가라, 대형상가. 대형상가는 뭐만 보호해준다? 대권계 3표만 보호해줘. 대항력 인정해줘. 우선 변경은 있다, 없다? 없어. 다음에 갱신요건 인정해줘요. 그죠? 계약갱신요건. 갱신요건 인정해줘. 갱신요건 인정해줘요. 딱 봤을 때 뭐가 틀렸다. 그냥 2번 틀린 거예요. 확정일자를 받든 말든 관계없이 우선 변경은 없다니까요. 예? 왜? 10억. 보증금 자체가 얼마니까? 10억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게임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날짜 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상가는. 나이스.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2번 갈게요. 32번 문제. 명의신탁이네요. 그죠? 명의신탁. 주식회사. 계약명의신탁이네요. 자, A 주식회사가 있고, 그죠?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 갑하고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그 다음에 직원이 이제 의뢰중개로 병 소유의 X 토지를 요 직원이 요것을 자기 이름으로 가서 매매 계약을 하고 받은 돈 가지고 돈 주고 등기도 직원 이름으로 받았나 봅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죠? 자, 그럼 요건 뭐다?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계약 명의신탁. 자, 신탁자는 회사인데요. 은닉 숨어가지고 뒷돈을 대줍니다. 계약 명의신탁자고, 부탁받은 직원이 수탁자인데 수탁자가 부탁받아서 대신 가서 계약서 써주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도 자기 이름 받아놔요. 오케이. 3자 간의 계약 명의신탁이 되는 거죠. 삼무의 원칙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둘이서 했던 약정은 무효예요. 약정 무효. 그리고 처벌됩니다. 신, 오, 이, 5년이요. 수, 3, 한 뿌리. 3년 1억으로 처벌되고. 자, 그 다음에 요 매매 계약하고 등기 이 얘기인데, 요것은 요 선의의 매도인이 숨어서 뒷돈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의의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도인이 선의일 때는 선의의 매도인하고 관계되는 요 부분, 박스 부분은 뭐가 된다? 다 유효가 돼, 유효. 등기유효, 매매계약 유효. 등기유효하니까 직원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하는 겁니다. 소유권 넘어가. 누구 거냐? 직원 거예요, 직원 거. 오케이. 자, 만약에 매도인이 이 내막을 다 알아버렸다. 악의일 때는 보호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다 무효가 돼, 무효. 그럼 소유권 변동 자체가 없어. 근데 선일 때 넘어간다는 게 넘어가는 것을 자기가 팔아먹었다. 제3자 선악 불문하고 제3자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죠? 그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1번 지문 보실게요. 1번 지문 쏙지 마시고 눈만 크게 뜨면 다 보여요. 정답이. 1번에 A와 갑 사이에 A와 갑 사이의 약정은 병의 선악을 매도인 선악 불문하고 무효이다. 얘는 무효. 선악 관계없이 얘는 무효. 자,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인 것은 배우자 종종 종연한체 배종종밖에 없어. 배우자 종종 종연한체 아닌
뭐 직원이다, 친구다 나오면 명시사 자체는 다 뭐다? 무효. 자, 1번 자, 2번 질문. 병이 누구다? 매도인이 갑에게 직원한테 등기 넘겨줬죠. 그때 비로소 A와 뒷돈 대준 회사하고 직원 사이 밀수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매매계약 당시에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잖아. 선이잖아. 선이냐기는 항상 판례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 당시는 몰랐다는 뜻이에요. 이게. 등기해줄 때 비로소 알았다는 얘기는 비로소 알았다는 얘기는 계약 당시 몰랐다. 그러면 매도인이 지금 선이라는 뜻이에요. 선이라면 권리 변동이 넘어가죠. 소유권 넘어가. 소유자는 병이 아니라 누구다? 갑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직원한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오케이. 2번 틀렸죠? 자, 3번. A. 회사 A는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약정이 무효니까. 소유자가 매도인이 선일 때 누가 직원이 소유자니까 등기를 연결할 수 없죠. 다만 약정이 무효니까 대금 준 거 있잖아요. 대금은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돈 준 것은 돌려달할 수 있는데 물건을 넘겨할 수는 없어요. 3번 자, 4번 갑이 누구죠? 직원이 정에게 제3자에 처분했다. 정은 유에게 소유를 취득합니다. 그죠? 나이스. 선악을 불문하고 정은 소유권을 여기 취득을 하더라. 자, 5번. A와 갑의 명시된 약정을 병이 알지 못했다. 병이 알지 못했다. 선이죠? 선이. 뒷돈 대준 거 얘가 몰랐어. 그럼 이거는 박스 안에는 유효. 소유권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소유권을 누가 취득한다? 갑. 직원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말이 되겠어요. 소유권을 알지 못한다. 갑. 직원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맞아. 오케이. 자, 그래서 다 맞는데 2번 하나가 틀렸다.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틀렸다. 2번 X. 자,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명의 실타 넘어갈게요. 33번으로 갑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자,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앞부분 한 줄, 두 줄, 문제 셋째 줄까지 다 의미 없고요. 계약서 다 필요 없고, 요 문제는 지금 뭐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이 등기되었다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뭐예요?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임대차가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줘. 보증금 안 주는데 그냥 이사가 버리면 대항력이 깨져버려요. 대항력 깨지면 확정제 받아두었다 하더라도 우선 면적이 깨지게 돼 있어요. 소액일 때 소액 최우선 면적 다 깨져요. 그냥 이사 가면 안 돼.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대항력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를 해두고 이사를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자, 대항력 우선적 효력은 다 물권의 효력이니까 물권처럼 뭐 하시면 된다? 등기해 놓으면 돼. 등기. 근데 집주인이 동의 안 해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단독으로, 그죠? 단독으로 법원에 달려가서 법원 가서 무엇을 한다? 등기해 주세요. 등기하라고 명령해 주세요. 등기소에다가 명령 때려주세요.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자, 등기 명령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법원입니다. 지방법원. 그 동네 맨 말단 법원, 지방법원, 시군법원, 다음에 뭐 이제 지원이든 뭐 그 동네 말단 법원, 시군법원이든 네? 말단 법원에 갑니다. 오케이. 뭐 출장소든 어쨌든 그 동네 말단 법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명 신청하면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명령을 때립니다. 등기해줘라 이렇게 등기소에다가 명령 때리면서 등기가 돼.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등기의 효력으로서 기존 등기의 효력으로서 뭐가 된다? 기존 것은 뭐가 된다? 유지된다. 없었다면 새로 취득되고 있었다면 그대로 이사 가더라도 유지가 된다는 거. 이 등기 명시제도 되죠. 자, 최우선 면역까지 다 유지가 되니까 등기해놓고 이사 갔죠. 집이 비었다. 그 집에 새로 들어온 차후 임차인, 그 집에 차후에 새 들어온 차후 임차인에게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가 않는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 보실게요. 1번에 병이 등기 명령 신청을 법원 가서 합니다. 다 소명을 해줘야 돼. 판사님, 종료가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주겠죠? 다 소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취지 이유는 적어야 되지만 원인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 없다. X 다 소명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비용은 다 집주인이 돈을 안 주니까 등기해 놓은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비용은 다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비용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관련 비용까지 다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어. 자, 3번. 명령에 따라 등기가 됐죠. 등기가 되고 이제 이사를 가죠. 병이. 세입자가 이사를 가죠. 기존 대항력은 등기의 효력으로서 뭐가 된다? 그대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도 등기의 효력으로서 뭐가 된다?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유지되지 못한다면 틀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서 등기가 됐어. 그 후에 등기는 이사 갔지요. 후에 빈집에 들어온 차후 임차인. 이 차후 임차인은 뭐가 없다? 최우선 변제권이 없어. 자, 그렇습니다. 자, 등기된 후에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갔다 해도 대항력 상실하는 게 아니라 기존 세입자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차후 임차인에게는 뭐가 없다? 최우선 변제권은 없다 하는 거.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5번 지문을 갈게요. 5번 지문에 보시면 지금 다 틀렸죠? 1, 2, 3, 4 다 틀렸고 5번 지문을 가볼게요. 자, 5번 지문에 등기 명에 따라 등기가 끝난 그 주택을 새로 들어간 차후 임차인이죠. 차후 임차인은 뭐 없다? 최우선 변제권이 없어.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등기 명령 신제도 봐주시고 자, 34번 갑니다. 34번에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공통예상. 일반하고 전속은요. 권리 의무 관계만 다릅니다. 권리 의무 관계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래서 유효기간 3개월. 그 다음에 복비 적는 거 아싸 사고 나면 돈 물어주겠다. 과다 받으면 차익을 환급해 주겠다. 오케이. 물건 설명할 때 의뢰인은 협조하라. 협조 의무. 자,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권리 의무 관계가 달라요. 자, 그래서 다른 곳에도 의뢰할 수 있다 하면 이게 돼. 다른 데에서 거래해야 되면 위약금 물어다 이쪽 가고 상황 보고한다 이런 말 나오면 이쪽이죠. 정보 공개해야 된다 이쪽이죠. 그래서 3번처럼 통지 의무, 권리 의무 관계 이것은 서로 다르더라. 그래서 일반일 때는 상황 보고할 의무가 없지만 전속일 때는 상황 보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요. 차이점은 3번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 갈게요. 경매. 멸신청 대리, 경매 이쪽입니다. 틀린 것을 찾으세요. 경매 등기가 된 후에 유치권이 생깁니다. 자, 우리 앞에 차에서 했던 건 경매 등기 후에 것은 뭐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매 등기 후에서 뭐라도 보호되잖아. 후에 유치권이 성립돼서 그럼 낙찰자가 이거요 인수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변제할 책임, 낙찰자가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어. 없다. 경매 등기 후에 유치권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유치권이 낙찰자 인수되려면 경매 등기 전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즉 같은 말로 압류 효력 발생되기 전에 유치권이 이미 성립하고 있어야 돼요. 나이스. 자, 그래서 1번 X. 채보 뺀 가격, 1등 가격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어야 돼. 그래야지 아깝다 해서 차수 신청할 수 있고, 돈 다 냈을 때 소견치 들어가고, 재매각은 재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죠? 1등 쓴 애가 대금을 돈 다 안 내. 돈 안 내면 재수 없죠? 그래서 재경매, 돈 안 낸 사람 때 다시 합니다. 종전 매수인, 재수 없는 인간, 돈 안 낸 사람이에요. 돈 안 낸 사람은 자기 때문에 재매가 하는데 저기에 참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참여가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낙찰받을 입찰할 때 그 계약금 쪽으로, 최저가의 10%를 계약금 내죠. 입찰 보증금. 그거요. 잔대금 안 내면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줍니다. 입찰 보증금 돌려달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후순위 저당 경신하더라도 모든 저당권은 소멸됩니다. 모든 저당권은 말소 기준권리이니까 기준권리는 항상 소멸되더라. 맞는 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X. 자, 36번 갈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인계부부 실제 없죠. 위탁 관리하세요. 플러스 자금 조달 계획. 그런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꼭 물어보지요. 자, 거기에
공법상 이용제한 그러지. 공법 관련해서는 실거래가 신고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공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아니에요. 포함되지 않는다. 1번 정답. 자, 2번 질문. 투기 과열지구예요.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매수인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다 제출해야 합니다. 6억 이상에 한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낸다. X.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는 매수인이 내는 거죠. 매도랑 관계없어요. 매수인이 돈 내는 거잖아요. 그죠? 또 서명 및 날인이 아닙니다. 서명 또는 날이에요. 신고법에는 무조건 서명 또는 날입니다. 자, 가격 적을 때 물건별 가격이 있고 총 실제 가격이 있는데 건별 가격은 여러 개의 부동산이 한꺼번에 거래됐을 때 각각의 부동산별 가격을 적는 건별 가격이에요. 그죠? 실거래가를 적으니까 확장했다면 확정 비용도 적어야 되겠죠. 기재란은 있겠지 당연히. 있다. 자, 그 다음에 면적, 집합은 전용 면적겠죠. 집합은 전용 면적을 거래를 하는 거니까 전용을 적고 기타 그 밖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3층짜리 단독주택이 거래되면 3층, 1, 2, 3층 다 적어야 되겠죠. 연면적. 자, 5번 지문에 거짓 계약서 작성했다. 벌금 부과 사유다. 실거래가 신고를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하면 취득가액의 몇 프로? 10%.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뭐다? 과태료인데 벌금이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과태료하고 벌금 구별하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거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배신 대리업자 틀린 걸 찾아라. 1번 오 뽀뽀하자 차차하자 할 수 있고 2번 오 사장님 직접 가야 됩니다. 시험 계속 나오고 시험 계속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도 시험 계속 나오는 거. 경매 보수는 언제 받아요? 경락 대금을 그죠? 의뢰인이 돈 내야 되잖아요. 그죠? 1등 되게 해주면 돈 내야 되죠? 대금 지급 기한일 대지기 대금 지급 기한일에 우리는 경매 보수 받더라. 이 뜻이면 잘 나옵니다. 사무소 옮기면 이것도 10일 내에 이전 신고해야 됩니다. 지방분야 신고하고. 자, 대리업 업무 정지는요. 한 달 이상 6개월이 아니라 2년 이하입니다. 2년 이하. 예, 2년이냐? 2년은 경매장에 뱀 2마리 푼 거. 경매장에 뱀 2마리 풀어서 입찰 방해하면 입찰 방해죄로 확정 판결 떨어지면 2년간 경매장을 못 가요. 그래서 업무 정지 2년까지 먹을 수가 있거든요. 나이스. 오케이. 그래서 업무 정지는 한 달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 이거 하나 틀렸네요. 5번이 X.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 4가지 확인 설명서 구별하는 것인데, 확인 설명서 4가지. 자, 공통기재되는 거.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하고 권리관계 공통됩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로 확인되는 등기부 사항이 있고, 등기부로 확인 안 되는 실제 권리관계 있어요. 유치권, 법정이냐고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는 다 4가지 서식 불문하고 다 기재가 돼요.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 적는 거,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가격, 취득 조세, 조세 적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돈 뭐 있을까요? 거래 예정가, 취득 조세, 또 돈 뭐 있을까요? 중개 보수 복비, 중개 보수. 요것은 돈 문제는 적는 칸이 다 있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동을 모두 찾아라. 권리관계, 등기부기상, 다음에 돈 문제 디귿, 다음에 위험의 권리관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비선호 시설은 여기에 공통되지 않습니다. 비선호, 반경 1km 이내에 쓰레기장, 도축장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1번 양식, 2번 양식, 3번 양식, 4번 양식에서 비선호는 1번 적어, 2번 안 적어, 3번 적어, 4번 안 적어. 사랑이라는 게 지겨울 때가 있지.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이무세이. 좋았다가 선호, 싫었다가 비선호, 좋았다가 싫었다가 적었다가 안 적었다가 적었다가 안 적어요. 이 공통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근데 환경 조건. 환경 조건은 주거 환경 얘기는 주거 환경. 주거 환경. 쾌적하다 이런 거예요. 1번 양식만 정확한 있어요. 주거 환경. 2번, 3번, 4번 없어요. 1번 양식만 정확한 있더라. 자, 그래서 공통되는 거 찾아라 했으니까 가다마이 정답은 3번. 나이스. 자, 39번 갑니다. 39번에 함정 있어요. 함정.
주상복합 건물인데 주택의 면적이 몇 분의 몇이래요? 3분의 1이래. 주상복합인데 주택이 3분의 1이래. 그러면 요거는 복비 받을 때 주택으로 받아요? 상가로 받아요? 상가로 받아야지, 상가. 주택의 면적이 반이 안 되잖아. 3분의 2가 뭐다? 상가래. 그럼 전체가 통으로 그리 되면 상가복비 받는 상가복비. 주택복비가 가장 많이 나는 거. 자, 그 다음에 매매하고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졌대. 둘 사이에. 그죠? 을과 병 사이에, 둘 사이에. 그럼 뭐만 받는다? 매매만 받아, 매매만. 임대차는 못 받아요. 매매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해. 가, 우리 중개업자는 을과 병으로 각각 복비 받는. 복비는 각각 받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우리 중개업자 갑은 B씨가 속한 조례에 따라서 복비 받는다. 쪼레는 주택일 때 쪼레인데 이거는 상가잖아, 상가. 상가니까 국토부 0이에요. 전국토가 똑같아. 국토부 0호에 따라서 받습니다. 몇 프로까지 받는 0.9%까지 받는 거예요. 쪼레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매매만 받는다. 맞죠? 매매하고 임대차가 같이 이루어졌잖아요. 같은 사람끼리 매매 임대차 같이 이루어졌지. 매매만 받더라. 정답은 2번 정답. 나이스 브라보. 자, 40번 라스트. 부동산 거래 신고 옳은 것을 찾으세요. 자, 1번 3개월 내에 실거래가 신고한다. 말도 안 되죠. 30일 내에 신고합니다. 이 바보들끼리 직거래했죠. 그죠? 그럼 바보들끼리 공동 신고하는 겁니다. 그죠? 며칠 내에? 30일 내에. 자, 우리 전문가를 놔두고 계곡을 놔두고 지들끼리 직거래했잖아요. 그럼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공동 신고. 자, 이번에 조정대상지에서 주택으로서 실거래가 5억이고 매수인이 국가다. 국가하고 민간하고 직거래했어요. 누가 신고한다? 국가가 신고하죠. 국가가 단독 신고합니다. 그죠? 매도인하고 공동 신고한다. X. 국가가 단독 신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별건 아닌데요. 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이 된다. 이게 이제 제주도를 염두에 두고 출제를 한 지문이거든요. 제주도에 제주시 있죠. 제주시에 있는 부동산이다. 그러면 어디 가서 실거래 신고합니까? 제주시장 시청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주시에는 구가 없잖아요. 구가 없으면 무조건 시청 가거든요. 그래서 제주시장은 신고한시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인데 이게 지금은 조금 위험한 문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자치도가 당시는 제주도만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자치도가 여러 군데 생겼어요.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고 강원도도 특별자치고 거기는 또 구가 있는 시가 있거든 또.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이런 문구가 나오기가 쉽진 않아요. 위험해서 못 낼 거예요. 어쨌거나 요 당시에는 제주도, 제주시를 염두에 두고 낸 지문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공이가 중개했다. 바보 아니고 개공 전문가가 100% 달아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5번 지문에 부동산 신고하려는 전문가는 서명 또는 난이해서 자, 이거를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신고관청에다가 신고하겠죠. 그죠? 신고관청은 물건이 있는 곳이잖아요. 등록관청은 사무소가 있는 곳이고 이것은 당에 거래된 물건이 있는 곳이 물건이 있는 곳에다 신고하는 거죠. 나이스. 정답은 3번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보셨고요. 자, 이제 30회 하나가 남았는데 30회는 정답만 불러드릴게요. 30회는 이미 막 반복된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